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로 오세훈이 확정되면서 야권 단일 후보 과정, 지난 20일간의 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야권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손에 땀을 쥐면서 때로는 기대를 갖고 때로는 분노하면서 조마조마 지켜본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오세훈이가 후보 승낙 기자회견을 했고, 오늘 오후 조금 전에는 안철수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승복한다라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난 20일간의 야권 후보 단일화는 정말 아름다운 단일화로 마무리가 됐다. 앞으로 야권 전체가 통합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또 우리 정치가 한 걸음 성큼 성장하는 그런 단일화를 이루어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에서 많은 후보 단일화가 있어 왔습니다. 많은 연대도 있어 왔고 후보 단일화도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쪽이 양보하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이런 여론조사를 통한 경쟁을 통한 단일화로서 이번 단일화가 가장 모범적인 단일화 사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모두 오늘 단일화가 결정되자마자 많은 언론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단일화 정신, 야권 대통합 정신에 대해서 잘못된 기사가 나갈까 봐서 전 기자들에게 지금 각종 문자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에 승복한다, 계속 얘기해 왔던 것처럼 야권 통합, 당연히 오세훈 후보와 손잡고 보궐선거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 오세훈 후보도 안철수 후보와 바로 직전 통화를 하면서 그동안 약속해 왔던 모든 것을 지키자, 정말 위로와 격려를 보내면서 서로 빨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른 말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야권 단일 후보 과정에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비방도 있었고 좀 볼썽사나운 모습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런 모습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름다운 단일화에 성공한 오세훈, 안철수, 또 그 캠프, 그 당 모두는 박수를 받을 만했다. 또 새로운 우리 정치의 한 이정표를 세웠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오세훈 후보는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 동안 정말 어려웠던 시기에 스스로 당금질을 하면서 무거운 심정으로 살아왔다. 안철수를 향해서 정권 심판 전쟁에서 꼭 제 손을 잡아달라라고 호소를 하고 안철수 후보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를 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초빙을 할 것이냐에 당연하다. 그 다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이나 만날 계획이 있느냐, 지금 가장 관심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은 간접적으로 접촉해 왔다. 지원해 달라라는 요청도 했다.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그때 다시 의논하자라는 응답을 받았다라는 걸로 답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만날 계획은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오세훈 후보는 아직 정치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시기도 전인데, 윤석열 총장은 내가 만나자고 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선언을 하지 않았으니까 윤석열 총장과 정치적인 화두로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서로가 지켜야 될 예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충분히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오세훈의 말에서도 느껴지듯이 이제 정치를 떠나서 지금 많은 화두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있고, 지금 서로 어떤 형태로든지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 또 안철수 후보도 같이 협력해서 만나고 있으니까 세 명이 같이 만나도 되고, 또 오세훈과 윤석열이 두 사람이 만나도 되고, 정치 이외에 지금 땅 투기 부분, 이런 부분을 화두로 잠시 만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안철수에 대해서 안철수 자신으로서는 굉장히 예상 밖의 패배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안철수 그런데 후보 측은 오늘 후보 단일화 발표가 있자마자 곧바로 거의 전 정치 쪽 기자들에게 승복한다. 그 다음 오세훈 후보와 협력해서 보궐선거 꼭 승리를 이뤄내겠다라는 걸 재빨리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가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부터 좋았고요. 또 오후에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야권 승리를 위해서 힘껏 힘을 보태겠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정권 교체에 교두보를 함께 놓아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안철수는 또 많은 분들이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 정치가 이제는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보셨을 거라고 확신한다. 새로운 정치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안철수의 전진은 외롭고 힘들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졌지만 원칙 있는 패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이렇게 원칙 있는 패배를 했다. 앞으로 외롭고 힘들겠지만 안철수의 전진은 계속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원칙 있는 패배 맞고요. 아름다운 패배였다. 그렇게 봅니다. 안철수의 전진에 앞으로는 외롭고 힘들지 않을 것이다. 모두 연대해서 같이 안철수가 생각하는 새 정치, 정치 개혁,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충분히 찾을 수 있고 그 계기를 이번 후보 단일화에서 많은 국민들이 봤고 또 많은 국민들이 보궐선거 안철수와 오세훈이 손잡고 이겨내는 장면을 보게 된다면 이제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이제는 외롭고 힘들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또 기자회견 뒤에 기자들의 질문들이 많이 이어지게 되죠. 이제 양당의 합당 문제 여러 가지 당장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하면 자기는 바로 당연히 맡겠다. 그 다음 공동 선대위를 꾸리는 것도 당장 하겠다. 합당 문제는 양측에 지금 각 당이 있으니까 의견을 물어야 되니까 의견을 물어서 약속한 대로 보궐선거가 지나면 바로 합당 작업, 야권 전체의 통합 작업에 바로 돌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는 또 캠프 관계자들과의 이런 인사 수습이 끝나면 곧바로 오세훈 후보와 만나겠다. 오늘이라도 얘기를 했고 김종인 위원장도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계속 얘기를 했죠. 여러 가지 이 후보 단일화가 끝이 나면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겠다. 지든 이기든 빠른 시일 내에 김종인 위원장도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안철수의 정치 과정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쭉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에서 국회에서나 또 국회를 떠나서나 최근 지난해 말에 안철수가 대권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후보 도전을 선언하면서 안철수가 보여준 그 정치 감각은 제가 지난 10년 동안 보아온 안철수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후보 선언에서부터 고비마다 이 단일화 과정에서 룰 미팅에서부터 막힐 때마다 결단을 보여주고 또 양보도 보여주고 또 때로는 공격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안철수의 정치 감각이 이제 절정의 수준에 올랐다. 지금까지의 그런 우유부단한 모습은 완전히 털어냈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단 하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합당이냐 입당이냐 지금 국민의힘 쪽 김종인 위원장과의 그 이런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저는 입당이나 합당의 문제를 좀 더 일찍 결단을 내렸으면 어땠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안철수가 계속 이야기한 중도 자기의 지지층을 놓치지 않고 이번에 야권 단일화를 해야 한다. 그 주장을 상당 부분 한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떤 결단을 내리는 방향으로 왔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 부분, 또 김종인과 연루된 그 공격 부분, 이 국민의힘, 어차피 안철수는 국민의힘을 안았어야 하거든요, 모두를. 그러면 김종인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도 좀 달랐어야 하지 않느냐. 물론 김종인이 계속 도발을 하더라도 그게 대응이 좀 더 노련해야 됐지 않나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번에 한 3개월 동안 보여준 안철수의 정치 감각은 탁월한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안철수가 오세훈과 먼저 만나야겠지만 또 김종인 위원장에게도 자기가 말한 것처럼 승리했든 패배했든 인사를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도리일 것 같고 또 털 건 털어버려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잠깐 하면요.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안철수는 혹시라도 그 언론에 자기가 승복하지 않는다.
야권 대통합에 뭐 다른 길을 간다 이런 게 비춰질까 봐서 곧바로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또 오전에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세훈 후보가 승리한 데 대해 상식이 통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야권 흥행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 자신이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이 보궐선거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종인 위원장은 이 안철수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그동안 이 단일화 국면에서 상당히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정청래가 안철수에 대해서 안철수는 야권 후보 단일화의 불쏘시개다, 소모품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톤과 표현의 방법은 다르지만 이것과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안철수는 야권 흥행을 위해서 야권 흥행이 된 것, 그건 정말 반가운 일이었죠. 근데 흥행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준 이렇게 비꼬는 식의 말을 꼭 해야 했느냐? 안철수가 또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한 만큼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꼭 지키지 않을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김종인은 이제 정말 김종인 자신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90%의 역할을 다 했다. 이제 뭐 보궐선거 승리만 보고 자기는 퇴장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퇴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90% 자기가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1년 동안 국민의힘 비대위를 이끌면서 제가 그래도 뭐 정말 뭐 당이라고 뭐 할 수도 없는 이런 국민의힘을 여기까지 끌어온 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또 뭐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고 하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두 가지, 보궐선거와 대선 후보를 발굴하겠다. 전혀 실패했고요. 그다음 당의 개혁을 이루어내서 좀 안정적인 국면으로 가겠다라는 부분도 드러낼 업적은 없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뭐 다 모두 실패하고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또 이번에도 보여줬다시피 단기간에 걸친 김종인의 그 승부감각, 그 안철수를 압박하면서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어떤 승부감각, 이런 부분들은 인정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이젠 여기까지다. 김종인은 이제 물러나야 할 때가 됐다. 본인도 뭐 스스로 얘기했으니까 물러날 거라고 봅니다만, 김종인의 이런 단기적인 승부감각, 상대를 압박하고 상대를 무시하고 하는 이런 전략, 우리 정치에서 사라져야 될 구태입니다. 그걸 할 줄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사업이나 이런 장사와는 다른 것이죠. 정치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 경륜을 갖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서 칼싸움을 해서 내가 칼싸움을 잘해서 이긴다고 해서 정치는 이겨지는 것이 아니죠. 안철수를 또 오세훈을 누가 이기고 누가 지든 이걸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경선, 아름다운 단일 후보로 가져가서 야권 전체가 화합하는, 통합하는 모양새로 가져갈 것이냐.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왜 꼭 이겨야 된다고 봅니까? 야권에서. 많은 국민들이, 야권 지지층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이번에는 꼭 이겨야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야권이 통합이 되고 좀 안정이 돼야 정권 교체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 그래야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김종인은 뭐 개인적인 안철수와의 감정 얘기 분석을 많이 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번에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종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영향력,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이런 야권 단일 후보 경선 과정에서의 그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말이 나와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민의힘 쪽 일부 뭐 초선들 중심입니다. 김종인을 이제 보궐선거가 승리를 하고 나면 김종인의 또 다른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일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벌써 국민의힘 당권을 놓고 당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물밑에서는. 지금 뭐 5 의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국민의힘에 지금 도토리 키재기식이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라 할 것도 없는 이런 상황에 이럴 때 당권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 일부로서는 또 이렇게 당권을 지겠다고 뭐 아귀다툼식 싸움을 벌여지면 이 당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도 뭐 김종인이가 있으면 좀 그런 부분들은 수그러들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야권 통합의 큰 판은 지금 뭐 윤석열, 금태섭 지금 모두 야권 전체가 모이는 이렇게 이제 지금 물론 국민의힘이 야권 대통합의 주도권은 쥐게 됐습니다. 쥐게 됐지만 국민의힘이 이제 율타리도 열고 문도 활짝 열어서 야권 전체가 연대하는 그림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큰 판을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는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역시 경륜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에서 이제 김종인 역할론이 나옵니다. 보궐선거의 승리까지 야권이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하고요. 그 다음 보궐선거가 지난 뒤에 이제 국민의힘, 국민의당의 합당 논의를 계기로 해서 야권 전체의 틀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제3지대론, 뭐 신당 창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이게 지금 신당을 창당해서 국민의힘을 흡수하느냐,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면서 어떤 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윤석열의 또 다른 사람들의 금태섭이나 이런 신당의 그룹이 모두 함께 참여하느냐, 갈등 요인은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시간적으로 신당을 창당하고 또 어떤 형태의 야권 통합을 한다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보궐선거 뒤에 야권 통합 전체를 놓고 국민의힘, 국민의당 모두 이 울타리를 허물고 논의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서 두 가지 전제가 있다. 하나는 야권 대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모두 배제시켜야 한다. 이선으로 다 물러나게 해야 한다. 두 번째, 제가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뭐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아마 올드보이라고 하면 다 아실 겁니다. 구태정치, 소위 지금 민주당의 정권을 빼앗긴 계기가 됐던 그 탄핵정국 이전에 이 야권 정치를 주도해 왔던 사람들은 모두 이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그래서 국민 앞에 야권 대통합을 만들어내면서 야권 대통합의 얼굴로 윤석열, 오세훈, 안철수 같은 이제 새로운 주력 인물들이 국민들 앞에 선을 보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에서 김종인은 이선으로 이제 물러나야 할 때다. 그럼 김종인이 없으면 또 당권을 놓고 악유다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아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야권 통합 전체 큰 틀에서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당권을 전당대회를 언제 할 거냐라는 부분도 유동적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오세훈을 지지했던 분들은 오늘 아주 반가웠을 것이고 안철수를 지지해왔던 분들은 좀 섭섭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가 보여준 지난 3개월 동안의 정치 감각으로 보건대 대선 전국에서 안철수는 더 정치적 중량감, 정치적 무게감이 더 커져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아서 뭐 크게 섭섭해할 것도 없지 않느냐. 또 오세훈 지지한 분들도 모두 이제는 안철수, 오세훈을 지지한 모든 사람들이 손을 잡아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아름다운 후보 단일화를 저는 그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민주정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연대한 세력은 집권에 성공했고 자기의 정통성을 지킨다면서 고립된 세력은 집권에 실패했습니다. 이건 철칙이었습니다. 연대해야 합니다. 지금 야권은 정말 미약한 수준입니다. 보궐선거도 쉬운 선거 아닙니다. 정권 교체 쉽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손잡고 연대하고 같이 협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오세훈, 안철수가 보여준 야권 후보 단일화, 야권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정말 큰 기대감, 가능성, 우리 정치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보여준 것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